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은 진짜 전공의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서요.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식사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에센스라고 붙였는데 진짜로 간단 명료하게 뭔가 핵심을 뭘 알면 좋을까 하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상황이죠. 44세 남자 환자가 눈 따갑고 건조하다고 해서 왔는데 시력은 이 정도가 안압이 이 정도고 전환부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안구 건조증이네요, 약 좀 쓰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안저 확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요. 안저 확인을 꼭 해야 되고, 90기부터 보는 게 처음엔 쉽지 않은데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안저를 봤더니 이렇게 보였습니다. 딱 봐도 뭔가 커핑이 좀 커고 림이 좀 얇아 보이죠. 그래서 녹내장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하고 치료는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특히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간단하게 그냥 뭐 컵 크니까 녹내장이겠지, 그냥 약 쓰고 보지 하는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또 너무 자세하게 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압도 24시간 다 잴 수도 있을 거고, 검사도 이것저것 전부 다 해가지고는 검사 결과지에 나오는 숫자 하나하나 다 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차트 띄워놓고 검사 결과 보면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시야는 여기 숫자를 다 봐야 되는 건지, 환자한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드려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적당할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이거죠. 그래서 그냥 만든 말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겁니다. 녹내장을 볼 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4가지. 첫 번째는 G. 뭘까요? 이거죠. 그래서 녹내장의 종류. 그 여러 가지로 나누는 분류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제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방법은 예후에 따른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녹내장이라도 내추럴 코스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내추럴 코스가 비교적 비나인한 타입의 POAG NTG랑 그 외에 다른 치료를 꼭 해야 되는 형태의 녹내장으로 나누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I. 안압이죠. 안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 그래서 안압이 사실 녹내장 치료의 제일 핵심이 되겠는데, 치료 전에 안압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 외에 다른 리스크 팩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실제로 외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나이, 근시, 가족력, 그다음에 환자의 성격.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F는 필드죠. 결국 녹내장이라는 병이 필드 디펙트가 나타나는 병이니까 필드의 정도가 어느 정도 디펙트가 있냐에 따라서 되게 그냥 제일 쉽게 나눌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MD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초기, 중기, 후기, 말기 나누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는 트렌드. 결국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진행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하는지,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꼭 알아야 되는 4가지는 요건과 같아서요. GIFT,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첫 번째 녹내장 타입인데, 되게 녹내장 있습니다 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제 실명되나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왜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POAG NTG를 환자한테 설명을 잘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면은 환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실명이기 때문에, 녹내장이 실명될 수 있는 병인 게 맞기는 한데, 실명되는 경우는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환자가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녹내장 종류 자체가 이런 형태의 녹내장, 아니면 너무 늦게 진단받거나 치료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실명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환자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한 녹내장이 아니고 초기에 잘 발견하셨고 앞으로 치료 잘 받으면은 괜찮습니다. 되게 이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환자한테 설명할 때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상안압 녹내장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정상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안압이 정상이니까 안압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녹내장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안압에 더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안압을 더 낮춰야 된다고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녹내장이 있다 하면은 되게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어떤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개는 그냥 타고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환자한테 죄책감을 주지 않도록 잘 유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POAG, NTG는 사실 우리가 매니지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형태의 녹내장들이죠. 그래서 거짓 비늘 녹내장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외래 중에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놓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실 저도 놓쳤는데 나중에 전공의 선생님이 입원해서 차팅해줘서 알게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퓨필 마진을 잘 봐야 됩니다. 퓨필 마진은 이렇게 하얗게 있는 경우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렌즈 서피스에는 이렇게 퓨필 안쪽으로 있으면 잘 관찰이 되는데 요 바깥쪽에 있어서 이렇게 산동해야 보이는 경우에는 놓치기 쉽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 익스폴레이션이 있으면 나타나는 피처 중에 하나가 존율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렌즈가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방이 좁아지는데 이거를 프라이머리 클로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앵글이 좁으면 산동을 안 하니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폐쇄각 녹내장도 우리가 응급실에서 맨날 보는 어큐트 앵글 클로저는 워낙 이렇게 누가 봐도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이 폐쇄각 녹내장 뭐 놓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어큐트하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 말고 크로닉하게 서서히 앵글이 막히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냥 쓱 봐서는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각을 항상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생혈관 녹내장도 이렇게 심하게 생겨 있는 경우에는 이제 누가 봐도 확실하게 MVI가 보이는데 조금만 있는 경우에는 배율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도 꽤 있고요. 특히 산동한 상태에서 보면 또 퓨필 마진에 있는 거 놓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 서피스에는 괜찮더라도 이 고니오를 해보면 앵글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요. 고니오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베슬이 생겨만한 리스크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이베틱 레티노패시라든지 CRVO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특히 신경 써서 봐야 될 거고, 그다음 우리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몇 달 만에 확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상 녹내장, 우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야간 진료실에서 외상도 많이 볼 텐데요. 예전에 다친 적 있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이렇게 어큐트 페이지일 때는 이제 당장 보이니까 금방 알겠지만 이 피가 다 가라앉고 나면은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서 역시나 고니오를 해서 앵글에 문제가 있나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포도망염 녹내장도 이런 식으로 KP가 쫙 깔려 있으면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유베아이티스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셀만 약간 있는 경우도 꽤 많아서요. 정말 셀은 내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배율 확대하고 불도 최대한 어둡게 해서 봐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티리어 챔버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더라도 염증이 앓고 나서 그 염증이 없는 이넥티브 스테이지로 넘어가더라도 예전에 있었던 염증 때문에 시네키아는 생길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붙어 있죠. 시네키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안압 조절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방각경 검사를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막상 제일 중요한 게 녹내장 있나 없나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1, 2, 3, 4, 5 보이죠? 그죠? 밑에 보면은 여기 림이 많이 얇아져 있죠. RNFL 디펙트도 심지어 여기서도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RNFL 포토 찍어보면 이 자리에 RNFL 디펙트가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죠. 시야 검사해보면은 해당되는 부분에 네이저 스텝이 있고요. 시야 검사도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요게 요 십자가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면 왼쪽 눈,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눈이에요. 그 다음에 위아래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예요. 그럼 요게 왼쪽 눈의 위쪽, 코 쪽이 되겠죠? 코 쪽, 귀 쪽, 그죠? 그래서 어퍼 네이절 필드 디펙트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4년차 쌤. 윤경민 쌤의 의견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서 넣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봐서는 립만 봐서는 얇은지 안 얇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RNFL 포토를 찍어보면은 여기 보면 디퓨저하게 이렇게 디펙트가 좀 있죠. 옵셔널 OCT 찍어봤더니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티피컬하게 보는 녹내장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디스크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요건 어때요? 잘 볼까요? 립 마진이 이렇게 가다가 약간 생각을 하면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보면은 이렇게 있죠. RNFL 디펙트가 있죠. 요거는요. 커핑이 커 보이죠? 이 정도는 말긴 녹내장일까요? 실제로 보면은 RNFL 디펙트는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약간 있긴 한데요. 시야를 봐도 아직은 크게 문제 없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디스크를 보는 것도 사실 많은 경험이 필요해서 언제 한번 다음 기회 되면은 많은 케이스를 디스크 포토만 쫙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누구는 커핑이 커도 심하지 않고 누구는 커핑이 별로 없는데도 녹내장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한 가지만 꼽는다면 디스크의 크기 자체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워낙에 커핑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디스크 크기가 작다면은 커핑이 작아도 안심하면 안 되고 반대로 디스크 크기가 큰 경우에는 커핑이 커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녹내장 진단할 때 습관적으로 90디옵터 보고 디스크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걸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레드 프리 포토 같은 걸 같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보면서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G입니다. 글라코마 타입이 제일 중요해서 그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다른 안과에서 안압 조절 잘 안 된다고 해서 오셨어요. 진단명은 POAG로 오셨고 약 3개 쓰고도 안압이 20이었습니다. 시력도 좀 나쁜 편이죠. 백내장도 있고요. 이 정도인데 어떤 것 같아요? 커핑이 좀 크긴 하죠. 근데 RNFL은 어떤 것 같아요? 보면은 하얀 실 같은 게 그래도 좀 있는 편이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아주 초기거나 서스펙트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보였습니다. 스릴램프로 보니까 이 정도인데 전방이 어떤 것 같아요? 주변부는 어떤 것 같아요? 깊어요? 안 깊어요? POAG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전방이 깊은 사람이랑 비교해 볼까요? 전방 깊은 사람들은 이 정도예요. 주변부 보면은 각막 두께를 기준으로 하죠. 각막 두께가 요 사이 공간이니까 요 정도면은 거의 각막의 두께의 1배 정도 되는데 여기는 4분의 1? 그거보다 또 더 작아 보이죠. 그래서 주변부 전방을 봐서는 전방이 좁고 중심부를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주변부 전방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럴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고니오스코피가 중요하다고 했죠? 고니오스코피를 했더니 이렇게 보였습니다. 좁은 거죠. 뭐가 보여야 되죠? 컨트롤 깊은 사람. 요 하얀 줄이 중요한 거죠. 하얀 줄이 뭘까요? 스크랄 스퍼죠. 그래서 요 스크랄 스퍼 위에 TM이 있으니까 스크랄 스퍼가 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서요. 우리가 고니오스코피를 봤을 때 요 하얀 스크랄 스퍼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고 있고 여기 보면 주름이 좀 져 있는 게 인덴테이션을 한 건데 그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앵글이 좁은 형태의 녹내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UBM 혹시나 다시 찍어봤는데 어때요? 여기가 스크랄 스퍼 아까 그 하얀 줄 있는 자리인데 보면은 막혀 있죠. 이렇게 여기가 TM이면은 열려있어야 물이 이렇게 나갈 텐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폐색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 환자는 그냥 스릴램프로 슥 봐서는 오픈 앵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앵글 클로저 글라코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마침 백내장도 있고 하니까 일단 백내장 수술 해봅시다 하고 권유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방각경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만약 전방각경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약으로는 조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더니 보세요. 훨씬 깊어졌죠. 이젠 주변부도 각막 두께 1배 정도 돼 보이죠? 안압도 훨씬 조절이 잘 되고 있고요. 혹시나 UBM도 비교해 볼까요? 수술 전엔 이랬는데 이제 열렸죠. 여기
방수가 여기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폐쇄각이던 눈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선 전방각으로 다시 개방각으로 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 백내장 수술하고 처음엔 잘 보였는데 갑자기 안 보였대요. 의뢰에서는 UVIT 글라우코마로 왔고 안압이 높고 시력도 0.0인데 이렇게 왔는데 뭐가 이상해 보이나요? 이렇게 아이리스 뒤집어진 걸 뭐라 그러죠? 액트로피온 요비에 그러죠. 그래서 아이리스 좀 뒤집어져 있고 산동돼 있고 여기 이거 보이나요 혹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유배슬들이 쫙 깔려 있죠. 근데 이제 안압이 높으니까 각막도 부어 있고 하니까 놓쳤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유배슬이 있는 거고요. 고니오스코피 보면 아까 보였던 그 스크랄 스퍼가 하나도 안 보이죠. 전반적으로 다 아이리스가 주변부 달라붙어가지고 시네키아가 생겨가지고 다 앵글이 막혀 있습니다. 안저를 봤더니 역시나 다이베틱 레티노패시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녹내장 수술했습니다. 트랩도 하고 아메드도 했는데요. 그래서 PDL에 의한 MVG로 봐야 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PRP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놓치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잘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유베셀, 수도 익스폴리에이션, 챔보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는 다이베틱 레티노패시가 있는데 백내장 수술 전에 특별한 처치를 안 했고 수술하고 나서라도 PRP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놔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베틱 레티노패시가 있다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라도 PRP를 꼭 하고 클로즈 옵저베이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MVG라고 해서 오셨는데요. 트랩을 했죠. 트랩하고 아람토스를 잘 뜨고 있는데 여기 뉴베슬 보이고요. 이렇게 챔버가 깊어 보이죠. 그럼 개방각일까요? 폐쇄각일까요? 주변부도 이 정도면은 한 배쯤 되는 것 같죠? 개방각이에요? 폐쇄각이에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고니오스코피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스클랄 스퍼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이죠. UBM 했더니 아이리스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예 붙어버리면은 원래는 여기가 전방각인데 여기가 전방각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는 이게 오픈이 아니고 클로즈죠. 그래서 여기가 전방각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가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보면은 아이리스랑 렌즈 사이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앵글 클로저, 프라이머리 앵글 클로저라고 해서 온 케이스인데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보면은 이쪽은 플러스 3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안압도 한쪽만 높습니다. 약을 쓰고 있는데도 뭘까? 물론 한쪽만 이제 프라이머리 앵글 클로저가 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뭔가 약간 리프렉션 값이 다른 게 뭔가 좀 찝찝하죠. 봤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전방 깊이를 보면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중심도 그렇고 주변부도 그렇고 더 얇죠. 얕죠. UBM을 보면은 오른쪽은 이 정도인데 왼쪽은 이 정도고요. 퓨필에 뭐 이상한 거 없어요? 퓨필 마진에 뭐 보이지 않으세요? 하얗게 있죠. 수도 익스폴리에이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익스폴리에이션이 있으면 조율이 약하니까 여기 보면은 렌즈 자체가 이렇게 스클랄 스퍼끼리 선을 연결했을 때 렌즈 자체가 앞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잖아요. 그래서 조율이 약하면서 렌즈가 앞쪽으로 이동해서 앵글 클로저가 생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도 익스폴리에이션에 의한 앵글 클로저로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좌우 비대칭일 때 퓨필 마진이나 렌즈를 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은 백내장 수술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조율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 가능성도 미리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여자 환자고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안압이 높고 챔버가 셜로해져서 앵글 클로저로 의뢰됐던 환자입니다. 그 리프렉션 값이 마이너스 5디옵터 정도 근시가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라식 수술을 했는데 마이너스 5디옵터 근시가 있죠. 양쪽 다 안압이 높고 젊은 여자 환자고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 UBM을 봤더니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이퓨전이 차 있죠. 스프라실리얼이 이퓨전이 차 있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엔티리어 챔버 좁아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앵글 클로저랑 조금 다르죠. 에이티피컬한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젊은 사람한테 양한 대칭적으로 생겼다는 거고, 마이오픽 체인지가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퓨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약물여연이 2차 폐쇄각이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다이어트 약이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제일 흔하게 알려지는 건 토피라메이트고요. 그러면 꼭 여쭤봐야 될 게, 혹시 최근에 약 드신 거 있으세요? 꼭 여쭤봐야 됩니다. 치료 자체가 다르죠. 만약에 프라이머리 앵글 클로저라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애초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해결해줘야 될 거고, 약물에 의한 거라면은 약만 끊어도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럴 경우에는 원인 약이 뭔지 꼭 확인하고 약 끊어주면 되고요. 사이클로플라직스를 쓰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중단하고 사이클로플라직스 쓰고 안압 조절하는 약 쓰면은 대개는 또 잘 좋아집니다. 실리어리 바디가 이렇게 앞쪽으로 있던 게 다시 위치도 괜찮아졌고, 앵글도 깊어졌고, 이퓨전도 없어졌고요. 리플렉션 값도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괜히 엄하게 레이저 에리도토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I, 안압인데, 안압 재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는 치료 전 안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번만 재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혹시 가급적이면은 여러 번 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안압은 엄청난 순간의 안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특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안압은 괜찮은데 자꾸 진행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듣는데, 꼭 확인해야 될 게 정말 그 안압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때 그 안압은 맞더라도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안압 외에 다른 안압은 괜찮은지, 이런 경우도 사실 진짜 있습니다. 의사한테 혼날까봐 병원 올 때만 약 넣고 오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심한 운동, 뭐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하는 분도 계시고, 물구나무 서기, 그 다음 관악기 특히 세게 불면은 발살바 효과가 나타나니까 안압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도 한 번씩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안압이 괜찮은데 진행한다면은, 그럼 이제 다른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대개는 안압이 생각보다 낮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안압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안압 말고도 다른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데, 나이, 녹내장의 발생 자체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 생기겠죠. 생각하면 당연한 게 20년 쓴 디스크랑 80년 쓴 디스크랑 당연히 다르겠죠. 80년 쓴 디스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약할 테니까 녹내장에 더 취약한 건 맞는데, 반대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일찍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긴 시간을 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녹내장이 잘 생기는 거는 에이지드 그룹에서 잘 생기는 게 맞긴 한데, 젊은 사람한테 치료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근시가 심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미케니컬하게 디스토션이 생기니까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진행이 더 빠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시가 심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고, 가족력은 발생도 더 위험하고 진행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확인해서,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은 좀 더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환자 성격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걱정을 많이 한다면은 치료를 좀 일찍 하는 게 나을 거고요. 별로 관심 없고 연세도 많으시고 녹내장 심하지 않다면은 굳이 억지로 너무 끌고 가는 것도 환자한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안압이 10일 정도라고 의뢰를 주셨는데, 뭔가 안압이 10일인데 자꾸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느낌이 찝찝해서 의뢰를 주셨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안압이 낮은데 녹내장이 심해요, 아니면 자꾸 진행해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 디스크가 이랬습니다. 혹시 오른쪽 눈에서 뭐 이상한 거 발견한 거 있으세요? 여기 뭐죠? 그죠? 디스크 헤모리지가 있죠. 그 다음 이 자리에 보면은 실제로 림도 더 이렇게 노칭이 돼 있잖아요. 헤모리지가 있다는 거는 뭔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지금 액티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서, 뭔가 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겠구나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사진 찍어봐도 헤모리지 있는 자리에 RNFL 디펙트가 잘 보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압이 10일인데 헤모리지도 생기고 진행을 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봤을 때 5번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안압을 재봤습니다. 의뢰서에는 10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재니까 높아서요. 이상하네, 한 번 더 재볼까? 또 높죠?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될까요? 이걸 해야죠. 그래서 각막 두께를 재가지고 안압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얇은 편이죠. 되게 이제 보정하는 게 공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딱 이게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530 기준으로 해서 50의 3, 숫자가 5, 3 그대로 겹치니까 외우기 쉽죠. 530 기준으로 50의 3. 그러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530 기준으로 했을 때 60 정도가 얇은 거죠. 그러면 실제보다 3점 얼마 정도가 더 낮게 측정된 걸로 봐야겠죠. 보정하면은 실제로는 3점 얼마를 더하면은 여기다 3 더하면은 높은 안압이죠. 그래서 안압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약을 더 해야겠죠. 그래서 그 안압이 낮은데 자꾸 녹내장이 진행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녹내장 수술하면은 안압이 50이던 사람 수술해서 10 만들어주면은 그날로 딱 진행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안압을 낮춰도 옛날 높았던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행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진료 시간 외에 안압이 높은 거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다 생각했는데 진짜 안압은 괜찮다. 그러면 이제 다른 요인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음 이제 봐야 되는 게 F, 필드. 녹내장의 정도를 이제 스테이징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시야 기준으로 하는 게 될 거고요. 이것도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그냥 다 다른 건 놔두고 그냥 MD만 두고 봤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볼까요? 같은 환자인데 이 정도면 아직 초기죠. 요만큼 있는 정도. 이 정도면 MD 값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 아직 초기죠. 이제 슬 이렇게 되면은 중기로 넘어가죠. 중기로 가다가 후기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른 케이스인데 보면은 처음에는 후기였는데 점점점 진행돼가지고 말기 결국은 실명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MD 값이랑 그레이스케일이랑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시야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 방침이 달라지니까 필드는 그 녹내장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생각해야 될 게 나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 중기라도 30세인 환자가 중기인 거랑 80세인 환자가 중기인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앞으로 얼마를 봐야 되냐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면은 더 심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위치도 고려해야 되는데 보면은 사실 위치에 따라서 스테이징이 달라지긴 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위치가 주시점 가까이면은 더 열심히 치료해야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RNFL 디펙트 있죠. 여기도 RNFL 디펙트가 있는데 필드 디펙트는 보면은 이 경우에는 peripheral area의 nasal step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센트럴 쪽에 픽세이션 주변에 스코토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디펙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시점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심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CR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디스크는 RNFL 기준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RNFL 디펙트의 정도랑 필드 디펙트 정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RNFL 디펙트도 중요하겠지만 환자가 생활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는 필드 디펙트니까요. 그래서 CR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보면은 RNFL 두께인데요. 똑같은 60 정도라도 누구는 초기고 누구는 완전 말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R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다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요거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지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녹내장의 종류. 우리가 이제 POAG, NTG 같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녹내장인지 아니면은 이런 형태의 녹내장인지 구분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안압, 그 다음에 다른 리스크 팩터, 나이랑 안압 생각해야 될 거고, 필드가 어느 정도인지, 트렌드가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나오겠죠. 그 조합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덜 헷갈리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애매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물 선택을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 약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슨 약을 쓰면 좋을지 되게 난감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타겟 IOP를 어떻게 잡을지, 그러니까 안압을 조금만 낮춰도 되는지 많이 낮춰야 되는지 이 조합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피지 아니면 복합제가 되겠는데요. 효과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더 많고 적고 할 수는 있는데 비슷하고요. 만약에 녹내장이 아주 초기고 연세도 많으시고 뭐 종류 자체가 진행이 빠르지 않은 NTG라면은 그냥 베타 차단제나 알파 작용제 같은 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약들이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만큼 이제 부작용이 적으니까요. 그냥 헷갈리면은 피지나 복합제 어떤 걸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 심장병이랑 천식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난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는 요걸 쓰면 이제 혹시나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하고 나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제일 중요한 건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심하다면은 그거는 이제 바꿔야 될 거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면은 효과가 어떤가에 따라서 계속 하든지 뭐 바꾸든지 더 하든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 사실 이것만 해도 또 얘기할 게 많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트렌드에 대해서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를 봐야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OCT나 HRT 같은 걸 쓸 때는 그 검사 자체의 베리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빠진 건 아니라는 걸 참고해야 될 거고요. 시야검사도 마찬가지죠. 변동이 있어서 꼭 진행이 의심되면 추가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그대로 할지, 약을 더 세게 쓸지, 괜찮으면 약을 좀 끊어보기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CT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레이션을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이 자리 RNFL 디펙트가 약간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 점점 좀 더 심해지죠. 이렇게 심해지는 게 친절하게 색깔로 표시도 되고요. 매큘러 갱글리언 셀도 보면은 이 자리 괜찮았던 자리가 뒤에 이제 디펙트 생기면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고 친절하게 그림으로 색깔도 표시해주게 되겠습니다. 시야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봤던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눈이 따갑고 건조해서 환자분이 오셨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안구 건조증으로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아까 안저까지는 봤는데 추가로 한다면은 각막 두께를 꼭 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셀프로 한번 해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막 두께를 꼭 재야 되고 아까 얼마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530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얇은 거죠? 40이면은 70 정도 얇으니까 실제로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녹내장 검사를 몇 가지를 더 해봤는데 보면 여기 RNFL 디펙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보이죠? 시야는 보면 MD값 아까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그냥 쉬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6.28 정도니까 초기는 약간 벗어났죠. 다음 환자한테 설명하기 좋은 게 비주얼 필드 인덱스입니다. 대개 환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은 전 녹내장이 몇 %나 진행됐나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요거 얘기해 주시면은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86%로 나왔으니까 100% 기준으로 해서 14% 정도 기능이 떨어졌네요 라고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면 위아래로 RNFL 디펙트도 있고 여기는 MD값 마이너스 4 정도 여기 있으니까 아직 초기가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GIFT 맞춰보면은 타입은 안압이 높으니까 PO 웨이지가 되겠고 안압은 20 이상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리스크 팩터는 젊은 사람이니까 20대에 더 가까우니까 리스크 팩터는 꽤 있는 걸로 봐야 될 거고 필드도 보면 오른쪽은 초기를 넘어선 단계니까 중기 정도로 봐야 될 거고 트렌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녹내장 종류는 다행히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걸리죠. 그러면은 치료 꼭 해야겠죠. 치료는 무조건 해야 될 거고요. 어떤 약을 쓸 것인가? 그냥 순한 약을 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타겟 IOP를 충분히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지 또는 복합제 뭘 쓰셔도 상관없을 텐데 환자의 선호도라든지 부작용 가능성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4가지 GIFT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안압 조절 잘 안 될 때는 그냥 약만 계속 쓰거나 그러지 말고 전방각경 검사를 꼭 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시네키아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안압이랑 시야 검사를 충분히 해서 뒤에 이제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본 자료를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고 판단이 애매할 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이, 근시, 가족력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약을 쓸지 결정할 때는 목표 안압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 가능성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고 경과관찰은 뭐 이런 것들 보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게 참 복잡한 병이라서요.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요 네 가지 GIFT 잘 기억하셔가지고 실제 진료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외래 팔로 저기 옵저베이션 들어오셨을 때도 요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